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나이만 든다고 어른은 아니라는 말이 있죠. 나이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나 배려심도 커서 존경할 만한 진짜 어른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3, 4살 응석바지 아이처럼 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딱 후자 같으신 분이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이었고 그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채워달라고 닥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어머님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를 들이면 열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또 제가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머님은 저를 본인 필요할 때나 이용해 먹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그 이후론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과 7살 터울이고 저희보다 10년이나 일찍 결혼을 하셨죠. 그런데 명절 때나 시댁 행사가 있어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형님하고 어머님하고 저 결혼 직전에 대판 싸웠고 그 이후로 얼굴 안 보고 사신다 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오셨고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있는데 시댁에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초에 그렇게 저만 보면 형님 욕을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만 들어보면 형님은 세상에서 제일 나쁘고 비정한 인간이었죠. 하지만 자주 만난 건 아니라도 따로 만나본 형님은 어머님 묘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냥 차분하고 평범한 성격이었거든요. 특별히 못됐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은 분이요. 다만 형님도 어머님 얘기가 나오면 평소에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몹시 흥분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어머님 때문에 질릴 대로 질렸다. 안 보고 사니 속이 편하다고 하셨죠.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는 모습에 형님도 어머님한테 많이 대였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한편으론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자기는 시댁에 안 가서 저한테만 짐을 지우게 하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고 해도 본인은 어머님을 다시 볼 생각 전혀 없고 막말로 다시 보고 살 바에야 그냥 이혼을 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에 정말 쌓인 게 많구나, 정말 사이가 안 좋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초반이다 보니 형님보다는 어머님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쨌든 형님은 저한테 시댁 행사일 다 맡기고 안 오시는 입장이고 제가 계속 부대 끼고 만나야 되는 사람은 어머님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더 많았고 형님 욕을 많이 들었기에 어머님 말에 살짝 세뇌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한켠에는 아무리 그래도 형님도 너무 독하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을 정도인가? 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형님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지만요.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버님 없이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을 보면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요. 저희 집도 시댁도 두 집 다 아버지들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혼자서 너무 씩씩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시지만 그래도 딸로서 엄마가 늘 안쓰럽고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을 보면 저희 엄마 생각도 나서 왠지 모를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던 거죠. 또 형님이 시댁에 안 오니까 제가 맏며느리 몫만큼 잘하고 싶다는 욕심과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님을 겪어보니 몇 년도 안 돼서 형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18번이 외롭다는 말이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것도 아니었고 또 건강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얼마든지 소일거리도 찾아보실 수 있었고 또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모임, 취미활동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건 일절 안 하시고 그냥 집에만 내내 계시면서도 그렇게 외롭다는 소리를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저희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내가 외로우니 나한테 잘해라. 내가 외로우니 나 모시고 자주 다녀라 같은 압박이었죠. 특히 저보고 자주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거의 2, 3주에 한 번꼴로는 갔으니 그리 안 가는 편은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또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툭 하면 전화해서 한참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셨습니다. 한 번 전화하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도 어머님 전화가 오면 스탑하고 앉아서 얘기를 들어드려야 했습니다. 얘기들도 다 엄청 사소한 이야기 아니면 본인 하소연 같은 거였고 한 번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며느리니까 또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주 전화를 하시니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적당히 리액션만 해드리거나 바쁘다고 말씀드리며 적당히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라고 닥달을 하셔서 시댁에 가면 집에 안 보내주세요. 일찍 오라고 하도 그러셔서 오전 일찍 가는데 저녁 먹고도 한참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한 번 가면 하루를 다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님은 외롭고 심심하시니 저희를 부르시지만 제 입장에선 시댁 가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가면 이런저런 집안일도 엄청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밥도 다 해먹자고 하시고요. 본인은 힘들고 기력이 딸려서 못하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머님 댁 가면 갑자기 찬장에 있는 그릇 정리를 한다던가 이불 빨래를 한다던가 오래된 서랍장 정리를 하는 등 평소에는 잘 못했던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손목이 안 좋아서 내내 그런 말을 하시면서요. 남편도 마냥 노는 건 아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할 일을 마련해 놓으세요. 옥상 방수 페인트를 좀 칠하라던가 부서진 서랍 같은 거 고치라고 하던가 등등 힘쓰는 일이요. 저만 시키시면 저도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그나마 남편도 같이 하니까 그냥 어머님 성격이시려니 하게 되는 겁니다. 집에는 자주 오라고 하시지만 막상 가면 밀린 집안일이나 하고 어머님 하소연이나 들어드리고 오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선 편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오라고 하시니 그래도 나름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행동은 명절 때 특히 심해지세요. 일단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세요. 어머님도 혼자 사시고 저희도 끽해야 세 식구인데 음식 양은 대가족 오는 것처럼 만드십니다. 어머님이 재료를 잔뜩 준비해 놓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데요. 허리 한번 못 펴고 내내 일을 하고 설거지거리도 산더미죠. 제사 안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제사에 버금가게 많은 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누가 다 먹는다고 이렇게 매번 많이 하세요. 저희 제사상도 안 차리잖아요. 그냥 먹을 만큼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사는 안 해도 이거 주변에도 나눠주고 먹을 사람 왜 없어?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두고 두고두고 꺼내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맛 없죠. 아니, 똑같아. 하는 김에 좀 넉넉하게 하면 되는 거다. 저희 어머님은 고집도 정말 쇠심줄이세요.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우기시고 어쩔 땐 본인도 아니다 싶은 걸 아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우기실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세 식구고 식사도 많이 안 하니까 조금만 줘도 된다는데 음식을 미어 터져라 종이 가방에 담아서는 저희 차에 넣으세요. 다 못 먹는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듣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은 억지로 종이 가방에 음식들을 밀어 넣으시고는 들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가다가 국물이 터져서 트렁크에 국물이 다 배인 적도 있어요. 남편도 짜증내고 엄마한테 제발 우리 먹을 만큼만 들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많지도 않다면서 우기시면서 챙겨주십니다. 음식량이 너무 많고 처치곤란이니까 저희한테 떠넘기듯 주시는 거죠. 애초에 적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하도 줄이자 해서 그나마 좀 줄였지만요.
음식도 음식인데 명절인데도 집에 안 보내주려고 매번 작정을 하세요. 저도 시댁에 하루 있었으면 당연히 저희 엄마 보러 친정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보내주려고 용을 쓰세요. 점심만 먹고 가라, 간식 해놓을 테니 그것만 먹고 가라, 손님이 온다고 했으니 얼굴만 보고 가라 등등 그 핑계도 얼마나 다양한지요. 그럼에도 남편이 안 된다고, 처가댁 가봐야 된다고, 장모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면요. 어머님 거품 물고 한탄을 하십니다. 아이고, 아주 효자 사이 납셨어. 너 그럴 거면 그 집 가서 아들 해. 이 집 아들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놈이 엄마가 외롭다 어쩌다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지? 엄마, 여태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이 사람도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니, 경아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내가 지금 떡지고 있는데 그것만 먹고 가. 그치, 경아야? 너도 그게 좋지? 어머님은 꼭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며 제 대답을 강요하시는 거죠. 저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떡이고 뭐고 저도 친정 가고 싶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 먹고 갈게요 하고 제 입에서 대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추석 당일에 시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돼도 거의 저녁 전에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정 가서 저녁 먹고 두어 시간 있다가 집에 오는 식이죠. 시간으로 쳐도 비교도 안 되게 친정에선 짧게 있는 건데도 어머님은 친정 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기대는 부분이 너무 컸고 그걸 말로 써도 자주 부담을 주셨습니다. 나한테 며느리는 너밖에 없어. 너네 형님은 나한테 며느리 아니야. 나는 걔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해. 지가 먼저 시어머니고 뭐고 안 본다고 나오는데 내가 왜 걔를 가족으로 생각하겠니? 나한테 자식은 우리 형진이밖에 없고 며느리는 경아 너밖에 없다. 너도 알지?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네 하고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하다 나중에 합가까지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웬만한 건 네네 하고 들어드리지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지치게 하고 기대시는데 합가하면 제가 완전 말라 죽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남편 역시도 본인부터가 합가할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요, 충격받았다면서 저희 앞에서 대놓고 엉엉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걸 보는데 질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질 정도였어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합가 못한다고 했더니 부모는 신경도 안 쓴다고 당신 인생 헛산 것 같다고 우시는데 나름 달래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될 따름이었죠. 그래도 어머님이 울든 말든 저희의 뜻은 확고하다 보니 결국 합가 얘기는 흐지부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자식이라면 응당 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몹시 강조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저도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머님 아들한테 바라시는 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인 저한테까지 바라시는 건 이해 안 될 때도 많았어요. 막말로 어머님이 저 키워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야 어머님이 키워주셨으니 그 은혜라도 있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키워주신 거니 은혜를 갚아도 엄마한테 갚아야 됩니다. 게다가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께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잘 베푸시는 분 같지도 않고요. 저희 결혼했을 때도 딱히 시댁에서 받은 거 없고요. 아이 낳았을 때도 딱히 받은 거 없습니다. 저희 아이 돌 때 금반지 하나 해주신 거, 그게 제가 기억나는 유일하게 받은 거네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저희 엄마 저 결혼할 때 5천만 원 해주셨고요. 아이 낳았을 때 조리원비 보태라고 100만 원 보태주셨어요. 아이 돌 때도 금팔찌랑 50만 원 넘는 유아 전동카도 선물해 주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어머님하고는 나이는 비슷하신데 훨씬 젊고 활발하게 사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들어도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고 공부도 하셨고 그걸로 소소하지만 수익도 벌고 있으십니다. 여러 취미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자식들 놀러 오면 편안하게 있다 가게끔 해주세요. 그렇기에 저희 남편도 오히려 자기 집보다 저희 집에 가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오히려 피곤할 테니 일찍 가보려고 하시는데요. 남편이 좀 더 있다 간다고 할 정도니까요. 시댁 가면 어떻게든 좀 더 있으라고 붙잡으시고 매달리시고 앓는 소리만 하시다 보니 남편도 지치는 거죠. 친정엄마는 저희한테 바라는 것도 별로 없지만 도리어 해주신 게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뭔가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저희한테 바라시는 건 많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용돈 보내줘라, 여행 다 같이 가자, 옷 사줘라, 자주 와라, 올 때 고기 사와라, 과일 사와라 등등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바라시는 게 많았고 자식이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죠. 지내면 지낼수록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 형님이 어머님하고 인연까지 끊었는지 심정적으로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어머님을 잘 찾아뵙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어머님이 해달라는 것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선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 계신 어머님이 안쓰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어머님도 툭 하면 저밖에 없다는 소리 하시면서 저한테 기대시니까 저도 어머님한테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잘 해드리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제 생각을 완전히 접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인연까지 끊겠다고 결심했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님을 모시고 꽃축제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꽃축제에 꼭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 일 때문에 주말도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도 어머님이 성화하셔서 결국 축제 마지막 날에 가게 된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그 근방 도로까지 꽉 막힐 정도로 인파가 몰렸더라고요. 주차장도 거의 다 만차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있는 주차장을 좀 찾다가 겨우 빈자리가 있는 주차장 자리 하나를 찾게 되었어요. 주차하는데 꽤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겨우 주차를 했죠. 그리고 내려서 축제가 열리는 공원 쪽으로 가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오빠더라고요. 오빠, 어쩐 일이야? 그런데 오빠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와 발목을 다치셨다는 겁니다. 발목도 발목이지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벽에 찌으셨고 혼절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옆에 사람이 있어서 바로 119 전화해서 병원에 후송을 하고 오빠한테도 바로 연락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오빠도 전화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저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 그 말에 너무 놀랐죠.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계단에서 넘어지신 데다 머리 다치고 정신까지 잃으셨다 하니까요. 오빠는 지금 병원 거의 다 와간다고 도착해서 검사하고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보겠다고 병원이 어디냐 그랬죠.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받으니까 옆에 있던 어머님도 남편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119 실려가셨대. 뭐라고?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심하게 넘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람에 정신까지 잃으셨대. 지금 바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알겠어. 얼른 차에 타. 그러면서 남편은 다시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을 잡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가려고? 네.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간다고? 바로 코앞까지 와놓고?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예? 내가 민영애미 옆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민영이 오빠가 지금 병원 가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런데요? 오빠가 갔으면 됐지 않아? 옆에서 들어보니까 엄청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닌 것 같구만.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1시간 걸려서 왔는데 주차장에서 꽃 한 송이도 못 보고 돌아가자고? 저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엄마가 다치셔서 119 실려가기까지 하셨다는데 지금 그깟 꽃 구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벙찌니까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한 얼굴로 있으니까 남편이 나서서 화를 냈죠.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장모님 다치셨다는데 당장 가봐야지. 아니, 엄청 위중하신 상태도 아니고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사실 똑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여기까지 오고 주차도 겨우 했는데 그냥 가자는 말이야? 저 기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구급차에 실려가셨다고요. 상태가 어떤지 검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가봐야 된다고요. 오빠가 전화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은 저희 엄마가 병원에 가시든 말든 저는 여기서 어머님 모시고 꽃 구경해라 그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지금 출발해도 어차피 차가 엄청 막혀. 그러니까 차라리 좀 있다가 천천히 가도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하다 그거지. 어머님! 제가 소리를 꽥 지르자 어머님도 깜짝 놀라시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놀라더라고요. 얘가 기차 통을 삶아 먹었나? 너 왜 소리를 질러? 저희 엄마 병원에 가 계신다는데 제가 한가하게 여기서 꽃이나 보고 있게 생겼어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엄마 괜찮으신지 당장 가보자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나도 너네 엄마랑 나이 비슷해. 우리 나이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렇게 안 다친다. 너네 엄마가 놀라서 기절했나 본데 그거 그렇게 큰일 아니야.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뭐라고요? 저 정말 그 순간 어머님이고 뭐고 쥐어뜯고 싶은 심정마저 들더라고요. 사람 쉽게 안 죽는다고 하시는데 진짜 어른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이 돌아가니까 어머님도 그제야 놀랐는지 남편을 쳐다보시더군요. 얘 봐라, 세상에 시어머니 치겠다. 얘 좀 말려봐. 엄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저 어머님 노려보다가 그대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이 놀라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어디가? 택시 타고 갈 거야. 당신은 당신 어머님이랑 꽃 구경 실컷 타고 가. 아이, 여보, 여기서 택시를 어떻게 타?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차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아직까지 뚱하게 서 있는 어머님도 불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영이 데리고 빨리 오세요. 지금 가야 돼요. 제 말에 어머님도 얼굴 뻘개진 채로 입이 대빨 나와서는 오시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상한 채로 차에 올라타서 팔짱 끼고 있는데 어머님이 더 큰 소리로 차문을 쾅 닫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좌석에서 내가 뭘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눈 시뻘겋게 뜨고 소리 지르고 나 참 살다 별꼴을 다 겪네.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위중한 상태도 아니고 그거 넘어졌다고 그렇게 안 위험하다. 나 여기 꽃축제 그렇게 오고 싶다고 했는데 지들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겨우 마지막 날에 힘들게 왔으니까 그저 꽃이라도 몇 송이 보고 가자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꽃 몇 송이 보고 간다고 너네 엄마 어떻게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울분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도 화를 내더라고요. 아,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깟 꽃이 뭔데요? 뭐가 어째? 야, 너도 똑같아. 나 여기서 내려줘라. 아, 엄마, 제발 좀 그냥 가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내려줘요? 내가 아들 며느리한테 이딴 취급받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봐라, 앞에 차 막히는 거. 내가 이럴 줄 알고 천천히 가라고 한 거다.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똑같아.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생유나는 하면서 계속 뒤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겁니다. 남편도 으유 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고요. 저 조수석에 앉아서 부글대는 속을 참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는 엄마에 대한 걱정과 어머님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돈이 병원에 실려가든지 말든지 눈앞에 꽃구경이나 해야겠다는 행동 앞에 저는 어머님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정까지 다 사라졌거든요. 저는 휘몰아치는 감정 때문에 눈물까지 주르륵 흘렀어요.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작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은 또다시 너 우냐? 아이고 별 유나는 너네 엄마 당장 어떻게 안 된다. 유난 좀 그만해라. 진짜 서러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본인 서러운 것에만 화를 내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걸려 어머님 집부터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을 내려드리는데 어머님은 화난 얼굴로 너네 어머니 어떤지 나한테도 꼭 알려줘라. 보나마나 괜찮으실 거다.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대답 안 했고 어머님은 대답 안 한다고 또 역정을 내시더군요. 남편이 빨리 가봐야 되니까 내리라고 했고 그렇게 어머님 내려드리자마자 병원으로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이 저더러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야.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히 병원으로 도착해보니 이미 검사 다 끝났고 엄마는 입원실에 있으시더라고요. 걱정했던 머리는 다행히 괜찮았는데 발목은 상태가 안 좋아서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걱정했던 머리 쪽은 괜찮으셔서 다행이었어요. 엄마는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괜찮으신 엄마 상태를 보니까 그제야 안도가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여나 너무 많이 다치셨을까봐 머리에 문제라도 생기셨을까봐 심장이 덜컹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입원한 엄마 곁을 지키며 도와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해서 퇴원 수속 밟고 저도 집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이 저에게 몇 번 전화하셨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지도 않았고요. 저는 어머님의 그 폭언을 듣고 어머님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그 후에 어머님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얘기 들어보니 친정엄마 별로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라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도 경험 없어서 나한테 그랬을 테니 와서 사과하면 나도 받아주마. 주말에 집에 와라. 라고요. 저 그 문자 보고 코웃음 쳤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인가요? 도리어 제가 사과를 받아도 뭐할 파네요. 사돈이 병원에 실려갔다는데 눈앞에 꽃놀이 하자고 하는 어머님한테 제가 미쳤다고 사과를 하나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도 씹었고 어머님 연락도 다 씹었어요. 어머님은 남편한테도 연락했나 본데 남편이 어머님에게 더 이상 민영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했대요. 민영엄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당분간은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다 했다고요. 그 말에 어머님 또 거품 물고 저한테 장문의 문자 보내셨더군요. 너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어른이 먼저 넘어가자고 하면 알겠다고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생고집이야. 너네 엄마 상태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하기 싫다고 강짜 부리는 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딱 네 형님하고 하는 짓 똑같다. 이렇게요. 저 그 문자도 씹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속 문자도 씹고 반응이 없자 머리 싸매고 누우신 모양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서럽다고 대성통곡하시고 저 바꿔보라고 하시고 하지만 남편도 단호하게 자기한테 얘기하시고 민영이 엄마한테는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의 일이 있고 한동안은 연락 안 하시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학교에 학부모 급식 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을 때였어요. 참석한 엄마들과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곧이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화 좀 받아라. 나 죽겠다. 라고요. 죽겠다고 하시니까 그 순간은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작전을 바꾸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망설이던 찰나에 또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길래 다른 학부모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그 전화는 받았습니다. 네. 이제야 받네. 이제야 받아. 왜 그러시는데요?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시험이 죽었다고 하면 그때 연락할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계속 듣기도 싫어서 저 어머님하고 할 말 없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했죠. 그런데 야! 나 지금 다쳤어!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네? 뭘 다쳐요? 나 지금 상부장에서 그릇 꺼내려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다. 옆구리하고 다리하고 다쳐서 꼼짝을 못한다고. 어머님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다치신 건진 모르겠지만 옆구리를 그렇게 심하게 다치셨다면서 소리는 잘만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당장 와서 병원 데리고 가라. 어서! 민영 아빠한테 얘기할게요. 네가 오라고! 걔는 일하러 갔는데 어떻게 당장 와? 너는 시어머니가 다쳤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니? 시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데? 하면서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은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 정도 다쳤다고 별일 없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뭐야? 어머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고. 저도 의자에서 넘어진 적 많은데요. 그 정도로 사람 쉽게 안 죽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하고 통화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멀쩡하신데요, 뭐. 민영 아빠한테 말할 테니까 병원 데려다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안 되시면 119 직접 전화하시던가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그러는 어머님은 왜 그러셨어요? 뭐? 저 나름 7년 동안 어머님한테 잘하고 살았어요. 어머님 오라고 할 때 가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 해드리고 어머님 하소연 불평불만 아무 소리 없이 잘 들어드렸습니다. 며느리는 둘인데 저 혼자 며느리 노릇했고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 다치고 정신까지 잃어서 구급차에 실려가셨다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천천히 가도 된다. 꼭 구경이나 하고 가자라고요? 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리고 저 지금 민영이 학교급식 봉사 왔거든요. 그래서 못 가니까 어머님 아들한테 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일로 어머님한테 마음의 문 닫았고요. 앞으로 안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뭐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곧장 전화해서 어머님 다치신 것 같으니 시댁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봤는데 그냥 가벼운 찰과상이고 뼈나 장기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대요. 다만 어머님이 남편을 붙잡고 제 욕을 그렇게 쏟아부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그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고 도리어 화를 냈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그때 엄마 행동 진짜 이해 안 되고 정 떨어졌다고. 근데 그 사람은 오죽했겠느냐고요. 안 보고 산다고 한 거 이해되고 당분간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머님 거기서 꺽꺽대면서 자식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다고 난리를 치셨다는데 남편이 자꾸 이러시면 나도 안 올 거라고 한마디 하고 왔다 하네요. 남편은 어머님께 당분간이라고 했다지만 아니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볼 생각 없습니다. 본인 필요할 땐 그렇게 너밖에 없다고 가족이라고 하셨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저는 그저 어머님 시중이나 들어주고 말이나 잘 듣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감정 없이 말이나 잘 들어야 되는 도구요. 생판 남도 친정엄마 다쳤다고 병원 가본다고 하면 얼른 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본인 꽃 구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못 가게 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어머님이 저를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 거죠. 저도 그걸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어머님에게 정 붙일 일 없고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마음의 문 닫힌 지 오래고 어머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 그 어떤 것도 해드릴 생각 없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어머님은 다시 안 보고 싶다던 형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뼛속 깊이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외롭다는 소리를 주구장창 해대시던 어머님 본인의 그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갈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까지 정 떨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결과는 어머님의 행동이자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